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던 9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 배승아 양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스쿨존 사고 형량을 높인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정작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 앞으로 제대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경찰 손에 붙들려 나와 법원으로 향합니다. 지난 8일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8%의 만취 상태로 초등학생 4명을 차로 들이받고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6살 박모 씨입니다. 숨진 배 양과 함께 있던 다른 초등학생 3명도 다쳤는데 이 가운데 1명은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전직 공무원인 방 씨는 피해 아동과 유가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도 브레이크를 밟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기 변호를 이어갔습니다. 유가족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아이들 쳤을 때 안 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선 어떻게 사고를 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법원은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고 현장엔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음주운전 없는 세상 만들게. 손으로 적은 편지들이 쌓여있고 국가꽃이 가득했습니다. 시민들은 또다시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자책하고 분노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도 요구했습니다. 또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 어떻게 우리가 엄마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어른들이 뭘 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고. 스쿨존에서 사고로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지는 민식이법이 도입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69건 가운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단 한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그 사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4에서 500건씩 발생했고 전체 음주운전 사고는 전년보다 증가하며 지난해 15,059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있어도 유명무실한 법, 유가족들은 하늘로 올라간 승아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어질 수 있도록 확실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있는 법에서 법정 최고형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또한 낮에는 음주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대낮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경찰은 봄철 축제 현장과 시내 주요 도로에 낮에도 음주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할 방침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만취 운전사고로 고 배승아 양이 숨진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지만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펜스, 즉 방호 울타리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2년 전까지 가로수를 지지하기 위한 철제 프레임이 그나마 울타리 역할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조경수를 바꾸는 과정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안전시설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있으나 마나겠죠. 시설 확충이 시급합니다. 이어서 조혜연 기자입니다. 안타까운 생을 마감한 9살 배승아 양이 숨진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시민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펜스를 설치해달라는 국민신문고 청원글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현재 100명 찬성 여건을 충족시켜 청원 요건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펜스 설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사고 장소에는 원래 안전펜스가 없었고 그나마 있던 가로수 보호용 지지대는 2년 전 대전시의 도시바람길 숲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라졌습니다. 2020년 시행된 민식이법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2조 제5항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 울타리 설치는 의무화돼 있지만 관련 시행 규칙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해당 사업이 진행될 당시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주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더라면 이번 어린이 교통사고 이런 부분도 미연에 좀 방지하지 않았을까. 관리 책임이 있는 해당 구청은 민원이 들어오는 곳 위주로 그동안 방호 울타리를 설치했지만 사고 지점은 관련 민원이 없었다며 뒤늦게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제 안전 펜스 같은 경우는 요청에 의해서 경찰청이라든가 학교 또 민원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 관련 경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으로 지자체가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방어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이 그 피해를 더욱 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책임의 일부를 시장이나 해당 도로관리청에 물을 여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꼴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지난 2일 홍성과 보령, 금산 등 충남 5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46억 8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홍성 67명과 보령 13명, 부여 9명 등 이재민이 89명 발생했고 피해 지역은 홍성 1,454헥타르, 보령 70헥타르 등 1,647헥타르로 피해 면적이 축구장 2,300여 개 크기에 달했으며 가축 8만여 마리가 죽거나 다쳤습니다. 이들 지역은 특별 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이재민은 생계비와 구호비를 지원받게 되며 주 소득자에 대해 지원되는 생계비는 4인 가구 월 162만 원, 주거비는 주택이 모두 파손될 경우 1,600만 원입니다. 이번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충남도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 성금 모금 창구를 가동했습니다. 첫날인 오늘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3억 원, 충남개발공사 3억 원, 도원ENC 1억 원 등 8개 기관 기업들이 모두 7억 6천만 원을 충남도에 기탁했습니다. 충남도는 피해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만으로 부족하다면서 앞으로 도민 성금 모금 운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최근 방울토마토 특정 품종에서 구토를 유발하는 토마틴 성분이 검출됐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농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소비 급감이 가격 폭락 사태로 이어지는 가운데 충남 도내 곳곳에서는 수확을 앞둔 방울토마토를 산지에서 폐기하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잘 연근 방울토마토가 줄기째 산산조각나 흙더미에 파묻히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치솟은 난방비와 비료값을 견디며 애써 키운 토마토가 한 줌에 흙이 되는 모습을 보며 농민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최근 7살짜리 아이가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하는 등 잇따라 발생한 구토 증상이 특정 품종의 토마틴 성분 때문이라는 정부 발표가 나온 뒤 해당 품종을 재배한 농가는 폐기 처분에 나서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농업에 들어가는 모든 물가는 다 올랐는데 어떻게 할 방법도 없으니까 저는 그냥 답답합니다. 논산에서는 인력이 동원돼 해당 품종 재배 농가에서 힘겨운 폐기 처분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부여 3곳, 논산 10곳 등 도내 20개 해당 품종 재배 농가가 폐기 처분에 나섰습니다. 문제가 확인된 토마토는 단 1개 품종이지만 토마토 자체를 먹지 않으려는 분위기에 편승해 멀쩡한 품종까지 외면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29일 정부 발표 직전 1kg에 9,000원이었던 가격이 이번 주에 4,000원으로 66%나 떨어지는 등 전 품종으로 피해가 확산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수확철 출하가 쇄도하고 있지만 산지에선 소비처를 찾지 못해 재고가 쌓이면서 일주일이 지나면 대량 폐기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구역은 세도농협의 경우 대형마트와 학교급식, 어린이집 등 주 소비처 공급 예정 물량 150여 톤 중 90%가 취소됐습니다. 회원님들한테 지금 출하를 지연 좀 부탁을 문자를 다 드렸고요. 들어오는 물량을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가격이 바닥을 치고 재고가 쌓이면서 아예 군청에서 직접 판매에 나서고 있는 형편입니다. 피해를 입은 농가들 같은 경우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겨우내 기다린 출하기가 왔지만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지난 2월 23일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아산시 도고면의 세계꽃 식물원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5분쯤 식물원 유리온실 지붕을 보수하기 위해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진화를 시도하던 외국인 작업자 30대와 20대 등 2명은 얼굴 부위에 중경상의 화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고 내부를 모두 태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늘로 딱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선거에서 충청권은 전국 민심의 잣대 역할을 해온 만큼 내년 총선 표심에도 남다른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여야별로 표심에 미칠 변수는 무엇인지 노동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제22대 총선은 윤석열 정부 출범 3년차를 맞는 내년 4월 10일 치러집니다. 때문에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는데 현 시점에선 야당에 힘을 실어주는 정권 견제론이 우세합니다. 최근 한국갤럽 조사 결과 충청권에서는 야당 후보의 당선을 기대한다는 응답이 49%로 여당 후보 당선을 기대하는 응답보다 12%포인트 높았습니다. 남은 기간 정부 여당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중도층을 공략하지 못하면 정권 심판론 구도를 깨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외교, 경제 이 라인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국민들의 어떤 감정 이런 부분들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 대한 심판론적인 그런 측면들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피로감이 크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충청권의 경우 국회의원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3%로 전국에서 인물 교체 여론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전, 세종, 충남 20석 가운데 15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둔 만큼 물갈이 요구는 민주당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합리적 공천을 통한 인물 교체와 함께 진영 논리를 떠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역 정책을 또 이루기 위한 공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내년 총선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와 함께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 개편과 지역구 인구 상한선인 27만 1000명을 넘어선 천안, 의뢰 지역구 조정 여부도 눈여겨볼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울러 국회 세종의사당과 서산공항,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대통령 공약과 현안 사업들이 얼마나 결과물을 내는지도 충청권 민심의 향방을 가를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TJB 노동현입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유진초이의 실제 모델로 임시정부 외교관으로 유럽과 미국을 오가며 조국의 독립과 해외 거주 한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했던 황기환 애국지사의 유해가 순국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치됐습니다. 황 지사는 실제 10대에 도미해 미군으로 1차 대전에 참전했으며 이후 임시정부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활동해오다 1923년 미국 뉴욕에서 순국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현지 묘지 측을 설득해 순국 100년에 맞춰 황 지사를 국내로 모셔와 봉환식을 열고 건국 훈장 애국장을 바치는 등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큰 불이 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화재 원인 규명이 늦어져 피해 보상에 속도가 붙지 않으며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한국타이어 측과 화재 이후 두 번째로 만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나흘간 타이어 21만 개와 공장 8만여 제곱미터가 불에 탄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무너진 건물 잔해가 한 달째 철거되지 않으며 현장 감식은 아직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불이 난 채 이 공장입니다. 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데는 3에서 6개월 정도가 더 걸릴 걸로 보여 우선은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입구 주변만 철거하고 있습니다. 첫 현장 감식은 이번 주 예정인데 화재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이 늦어져 주민들은 한 달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타이어 측에 접수된 주민 피해는 1,200여 건입니다. 3월 12일 날 불 나고 나서 그 뒤로 장사 못하고 있어요. 하나도 전혀. 지금 한 달이 됐는데도 장사 못하죠. 그냥 이렇게 보따리 싸놓고. 피해 주민들과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관할 지자체 등이 지난달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타이어 측은 무너진 채 방치된 이 공장에 폐타이어 등에서 나오는 유독가스나 분진, 타이어 생산에 필요한 방사선 물질 등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덮개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이 난 이 공장과 구조가 같은 1공장을 가동하다 최근 불이 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함께 소방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화재 피해 주변 아파트 단지에서 6억여 원의 청소비를 자체 보험으로 처리하며 2배 가까이 할증된 보험비에 대해서도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부 쪽은 청소를 진행했고 지금 외벽은 이번 주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 보험 할증이 뛰는 거예요. 한국타이어 측이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한 한 달 전에 비해 이번엔 비교적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전체적으로 검토 단계에 그쳐 얼마나 빠르게 이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충남소방본부는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항 3건을 적발해 과태료 5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본부는 금산공장에 공장 내 방화문을 항상 고정해뒀고 고무 타이어를 적재하면서 특수 가연물이라고 표시하지 않는 등 소방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 열리는 대전 영시축제 캐치프레이즈로 잠들지 않는 대전, 꺼지지 않는 재미가 선정됐습니다. 대전시는 지난달 20일부터 공모전을 열어 1,661개 작품을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최종 10개 수상작을 선정했습니다. 시는 수상작 가운데 끊임없이 성장하는 인류 경제도시라는 주제를 함축적으로 담은 해당 캐치프레이즈를 최우수작으로 선정하고 영시축제가 경제를 살리는 세계적인 축제가 되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연지법 천안지원 정경호 판사는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 거주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다 뺨을 맞자 1시간 동안 160차례 넘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씨름 선수 32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폭행 중에도 사망을 예견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가 기존에 지병이 있었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세종시와 서울시가 창조와 도전의 동행을 통한 우호 협력을 위해 최민호 세종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종시청 한글사랑 책문화센터에서 7개 분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도시는 앞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와 도시디자인 정책교류 활성화, 탄소 중립 달성, 사이버 보안 산업 육성, 2025 정원도시 박람회 성공 개최, 인재개발 교육 교류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협약식에 이어 최민호 시장은 서울시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을, 오세훈 시장은 세종시를 위한 기부금을 각각 전달하며 두 도시 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오는 23일까지 수목원 축제마당에서 지역상생 봄꽃축제, 꽃바람, 봄소풍을 개최합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지역 상생을 꾀하기 위해 세종시 소재 39개 농가를 대상으로 전시 소요식물을 위탁 재배 공급하고 이번에 봄꽃축제를 마련했으며 다양한 전시는 물론 거리 공연 등 문화 행사와 정원 장터 등이 펼쳐집니다.